안녕하세요, 엑셀레이터입니다. 오늘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여기에 사원 명부가 있어요. 총 76명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성명에 제가 일부러 그 이름 뒤에다가 괄호 열고 구매팀이라고 괄호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나중에 연습할 때 유용하게 쓰라고 해놓은 겁니다. 당연히 실무에선 이렇게 되지 않겠죠. 여기 보고서 시트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가 구매팀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 목록에 구매팀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뭐 기획팀을 선택을 하면요, 여기에 기획팀만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오늘 배울 게 바로 이런 거, 목록이 부서에서 선택한 성명 목록만 나오게 하는 게 오늘 바로 할 거예요. 여기에 필터링 시트를 보시면요, 기획팀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기획팀이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생산관리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생산관리팀만 이렇게 필터링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는요, 사원 명부에서 필터링한 결과값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요, 참고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메커니즘을 살펴보자면요, 원본 데이터 사원 명부가 있죠. 필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필터링 결과값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구매팀으로 필터링을 하면은 이 구매팀의 필터링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 필터링의 결과값으로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드는 게 오늘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위에 있는 원본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 바로 가는 것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선행학습도 이렇게 4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배열 수식까지 더해져서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엑셀 고급 사용자만 거의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얘가 현실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밑의 메커니즘, 원본 데이터에서 필터링 결과값, 유효성 검사 목록 이렇게 활용하는 강의로 가고자 한 겁니다. 오늘 강의는요, 총 3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강의 1은요, 이렇게 선행학습과 부서별 성명 유효성 검사 목록 모두 결합된 풀 버전으로 하나 할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는요, 선행학습만 따로 강의를 할 겁니다. 이 선행학습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강의 3으로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강의를 분리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복된 항목 제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서가 있어요. 여기 부서는요, 사원 명부에 있는 이 부서의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부서가 있는데 구매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부서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어떤 부서가 있는지. 그럼 구매팀 하나만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요, 자, 컨트롤 C를 합니다. 여기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릅니다. 여기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가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여기에 부서가 필드명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중복된 항목이 제거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중복된 항목 제거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팀이 신설됐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TFT 팀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여기 TF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결국에는 복사 붙여넣기 한 번 더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중복된 항목 제거 확인했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귀찮게 한 번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 뭐 부서라는 게 뭐 계속 자주 생기고 자주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꼭 이렇게 팀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유니크 함수에 대해서 해볼게요. 유니크 함수는요, 안타깝게도 MS365 버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필드명을 복사를 해주고요. 자, 는을 해주고요. 괄호 열어주고요. 이 부분을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렀습니다. 여기에 부서 필드 괄호하고 대괄호하고 부서라고 나오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엔터 했습니다. 이렇게 TF팀까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TFT 이 팀이 한번 또 더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팀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표에서 자동으로 TFT 이 팀까지 인지를 하면서 여기 보세요. TFT 이 팀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함수의 가장 큰 장점, 이건 유니크 함수의 장점이라기보다는요, 함수 자체의 장점이죠.
함수의 가장 큰 장점인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sort 함수와 혼합 사용도 가능합니다. sort 함수가 정렬 함수죠. sort 괄호 열고요. 자, 여기서 쉼표를 해주고, 자, 이렇게 함수 마법사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인덱스, 여긴 열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입니다. 제가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쪽 정렬이 된 게 보이시죠? 여기서 그냥 1을 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입니다. 이렇게 함수의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뭡니까? 함수는 혼합 사용이 가능하죠. 중복 사용이 가능하죠. 이렇게 sort 함수와도 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름 정의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름 정의는요, 특정 셀 또는 범위에 특정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름 정의의 방법에는요, 이름 상자에 직접 입력을 하는 방법과 정의된 이름 메뉴에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먼저 특정 셀이라는 건요, 그냥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를 찍고요. 그리고 이름 상자에 직접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름 상자라고 나오는 게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제가 날짜라고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는을 하고요. 날짜 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에 일련 번호가 나오죠. 여기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 2020 빼기 12 빼기 1을 했다. 엔터 했어요. 이렇게 따라 바뀌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성명이라고 이름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성명을 했어요. 꼭 는을 해줘야 됩니다. 엔터를 했습니다. 홍길동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F3키를 누르게 되면요, 여기에 보세요. 성명하고 날짜가 있죠. 이렇게. 자, 여기서 확인을 했어요. 성명하고 엔터 했습니다. 이렇게 또 홍길동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바뀌면은 아무개 하면은 이렇게 아무개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름 정의는 특정 부분을 셀 주소를 외울 필요가 없죠. 이름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지정이 됐을 때 지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우는 거는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 상자에서 지워봐야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자, 수식에 갑니다.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자, 날짜와 컨트롤 키 누르고 성명을 누르고요.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닫기. 자, 이러면요, 이제 여기 클릭을 해보셔도 이름 상자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죠. 이름이 지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범위의 특정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똑같아요. 범위를요,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름 상자에서 자, 성명이라고 엔터 했어요. 여기서 는을하고요, count countA 함수를 써서요, 성명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성명 하고요, 괄호 닫고, 괄호 닫으니까 자동으로 이 부분이 빡 잡히는 게 지금 보이시죠? 엔터 했어요. 여기는 14명이 있네요.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부위를 함수 안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요, 범위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하면요, 이렇게 일일이 드래그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정의된 이름 메뉴에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른 메뉴에 있다면 이렇게 수식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름 관리자 이렇게 눌렀을 때 새로 만들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름 정의에서 이렇게 이름 정의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름이 있죠. 성명이, 자, 혹시 겹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성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조 대상에서요, 이렇게 범위를 드래그 해 주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라는 건요, 입력 제한을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성별의 남과 남자라는 게 있죠. 딱 봐도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은 데이터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엑셀은요, 남과 남자는 분명히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차이가 생기죠.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과 월요일은 사람이 봤을 때는 같은 요일이지만 엑셀이 봤을 때는 다른 요일인 겁니다. 부서도 마찬가지, 총무팀, 총무부, 분명히 엑셀로 봤을 때는 다른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입력 오류를 막고자 유효성 검사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데이터에 가서요, 여기서
이 데이터 유선 검사가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모든 값이 나와요. 여기서 목록을 선택을 합니다. 목록이 나오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목록의 구분은요, 쉼표로 합니다. 자, 먼저 남이라고 하고요, 쉼표를 하고요, 자, 여로 했습니다. 엔터 했습니다. 목록을 선택을 보세요. 누르니까 남녀가 선택이 되게끔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남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남자는 입력을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타이핑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자, 여라고 하고 엔터를 했어요. 여는요, 분명히 목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남자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값은 이 셀에 정의된 데이터 유선 검사 제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입력의 제한을 막기 위함입니다. 요일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유선 검사 목록으로 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엔터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월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데이터 유선 검사 모든 값을 자, 목록으로 하고요. 여기서 1 쉼표, 2 쉼표, 3 쉼표, 4 5 6 7 8 9 10 11 12 엔터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12까지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선 검사 목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목록으로 입력을 제한하는 경우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편하다. 네. 원래 목적은 목록에 있는 항목만 입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록 외에는 다른 항목을 입력을 못하게 하는 입력 제한을 위함인 거예요. 이게 원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록 선택의 편리성을 위한 목적으로 더욱 활용된다. 원래는 입력 제한을 위한 거지만은 클릭을 해서 마우스로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합니다. 이런 편함 때문에 유선 검사 목록이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즉 원래의 목적인 입력 제한보다 목록 선택의 편리성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그러면요, 이제 목록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 비교적 변화가 적은 항목들 선택 시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는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남자 여자 아닙니까? 맞죠? 변할 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내년에 뭐 요일이 하나 더 생깁니까? 아니죠. 월 같은 거 내년에 월이 하나 더 생깁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요, 직접 입력,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쉼표로 구분해서 하는 직접 입력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항목이라고 제가 해놨죠. 항목을 관리하기 용이하다, 항목이 입력된 공간이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유선 검사를 가서요,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꿔주고요,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ABC가 나오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BB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변경을 해주면요, 여기서 BB가 나오게 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뭐 D를 하나 했다.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가가 되는 것은 옵셋 함수, 나중에 배울 건데 옵셋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관리만 해주면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죠. 변동성이 큰 항목 바꿔주면은 여기 자동으로 굳이 유선 검사 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하지만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 입력된 공간이 필요하다. 자, 이제 이름 정의 입력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 이 부분을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찍고요, 품목이라고, 자, 품목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이름 정의를 했죠. 다른 곳에서 데이터 유선 검사 가서요, 여기를 목록으로 바꾼 다음에 F3키를 누르게 되면 이름 상자에 정의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품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나오죠. 이름 정의. 아까 앞 시간에 이름 정의를, 범위를 이름 정의하는 거 배웠었죠. 그거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옵셋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품목의 개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죠. 그런데 이제 내일은 품목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래서 D가 추가가 됐어요. 이럴 땐 4개죠. 다음 날은 E가 또 하나 추가가 됐어요. 다음 날은 5개죠. 이렇게 범위가 지금은 이만큼만 잡아야 되지만 내일은 이만큼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이만큼 잡아야 됩니다. 즉 여기에 품목이 들어가 있는 개수만큼 범위로 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동적 범위 활용을 위한 옵셋 함수는요. 자, 동적 범위, 셀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범위, 방금처럼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결과값이 범위의 형태로 인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B3에서 B5, 이게 옵셋 함수의 결과값이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값을 그냥 사용은 못합니다. 솔직히 MS365에서는요 이런 게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버전에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넣으라고 B3에서 B5 했죠. 에러가 뜹니다. 그런데 MS365는 이렇게 되기는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옵셋 함수는요 다른 함수랑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count count a 함수를 하고요. 자, 옵셋 괄호를 열겠습니다. 여기서 복잡하니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 1은요 범위 시작 지점입니다. 여기서 범위 시작 지점은 여기서부터죠. 여기를 찍어줍니다. 절대 참조를 지금은 안 해줘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좋아요. 자, 로우즈입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칼럼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기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얼마 높이만큼, 지금 총 몇 개의 높이만큼, 총 한마디로 여기서 몇 개를 할 거냐 이 말인 거예요. 3개를 할 거야. 3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3개지만 내일은 4개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요. 자, count count a 함수를 써서요. 이렇게 찍어줍니다. 괄호를 닫았어요. 4개가 됩니다. 하나, 둘, 3개, 4개. 즉 필드명까지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필드명 개수는 하나 빼줍니다. 이렇게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3이 되죠. 자, 여기서 열은 몇 개를 사용할 거냐? B열 하나만 사용을 할 거야. 이렇게 해줍니다. 만약에 2개를 해줘버리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C열까지 잡아버립니다. 자, 하나만 할 거야.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 이 바깥의 count a 함수의 괄호를 닫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괄호를 닫아줄까 이 말인 겁니다. 그래, 이거 닫아. 엑셀 이거 닫아. 됐어요. 3개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 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가 되죠. E라고 했어요. 다시 5가 되고요. 다시 지우게 되면 3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옵셋 함수를요 이용해서 품목 유효성 검사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다른 메뉴에 있다면 수식으로 가서요 이름 관리자에 갑니다.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 품목이라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품목이라고 하고요. 참조 대상, 자 이렇게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길게 하고요. 넣으라고요. 옵셋 하고요. 괄호를 열고요. 여기서 첫 셀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옵셋 함수 시트의 B3, 여기는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요. 찍어만 주고, 쉼표를 하나, 둘, 3개를 해줍니다. 제가 외울 때, 보세요. 옵셋 함수, 시작 셀, 쉼표 3개, count a 함수, count a 함수를 해주고요. 괄호 열고요. B열을 찍어줍니다. 괄호를 닫고요. 빼기 1을 해줍니다. 왜? 품목이 여기에 품목 진짜 실질적으로 품목 A, B, C를 제외한 다른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어요. 품목 하나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줍니다. 위에 다른 것들이 막 적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가 적혀 있으면 빼기 2를 해줘야 되겠죠. 자, 쉼표를 해주고요. 열은 하나만 있다. 괄호 닫고 엔터를 해줍니다. 자, 확인을 해줍니다. 품목 2가 들어갔죠. 이름 정의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갑니다.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F3키를 눌러서요. 품목2 옵셋 함수를 활용해서요. 품목 2를 만들어 줬습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A, B, C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D를 했어요. 그러면요. 품목 개수가 4개로 바뀌면서 4개가 다 나옵니다. E 했어요. 이렇게 E까지 나오죠. F 하면은
F까지 나오고요. 다시 지워주면은 다시 ABC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옵셋 함수, 동적 범위를 활용한 옵셋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강의 3 부서별 성명 유효성 검사 목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부서 리스트 작성입니다. 이 사원 명부가 있죠. 이 사원 명부에서 부서만 이렇게 컨트롤 C를 해서 자 필터링 시트로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요. 일단 중복된 항목 제거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다 잡고요. 중복된 여기 데이터에서요. 데이터 중복된 항목 제거 확인합니다. 10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됐습니다. 구했어요. 리스트 구한 거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크 함수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넣으라고요. 자, 여기서 유니크 함수 해가지고 여기서 사원 명부에서요.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명부에서 부서 필드다 이렇게 뜨죠. 괄호 닫고 엔터 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잘 뜹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저는 부서명 리스트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2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서 리스트로 이름 정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변경 시에는 옵셋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자주 변경되지 않는다면 직접 업데이트도 충분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죠. 그냥 이렇게 이름 정의할 때 쭉 잡고요. 그냥 여기서 이름 정의 이렇게 그냥 이름 정의 하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부서가 자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부서명이요. 맞죠? 여기서 부서 리스트 1 하겠습니다. 부서 리스트 여기 미리 제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1로 하겠습니다. 자, 엔터 했습니다. 이제 뭐 이름 정의 끝났어요. 이제 3단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단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3단계 보시면요. 유효성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리스트 이름 정의를 이용해 유효성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고서 시트로 옵니다. 이 부분을요. 일단 복사를 해서요. 이 부분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지울게요. 여기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요. 여기서 모두 지우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이제 유효성 검사가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 셀만 잡혀 있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고요. 여기서 목록으로 하고요. 여기 부서 리스트가 오도록 하면 되는 거죠. F3키를 눌러서요. 부서 리스트 1 우리가 이름 정의한 부서 리스트 1이 있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구매팀, 기획팀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죠. 부서 리스트가요. 일단 구매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단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부서별 필터링. 필터 함수로 필터링을 하던지 또는 고급 필터 여기서 고급 필터 매크로로 필터링을 하던지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필터 함수로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 보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만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놓고 이 부분은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숨기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FILTER 괄호 열고요. 먼저 사원 명부로 가서요. 성명과 부서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하니까 이제 사원 명부 표의 성명 필드에서부터 부서 필드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쉼표를 해주고요. 자, 다시 여기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찍으면은 자, 사원 명부의 부서 필드 여기에서 는을 해주고요. 보고서 시트에 가서 C7셀을 찍어줍니다. 아까 사원명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기에 찍힌 지금 이제 구매팀이죠. 구매팀을 조건으로 해라 이 말인 거죠. 엔터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구매팀만 잘 나왔죠. 여기서 제가 기획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기획팀 잘 됐죠. 그럼 이제 고급 필터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급 필터는요, 안타깝게도 이제 고급 필터가 새로 고침, 자동 업데이트가 되게 하려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보고서 시트에 같이 필터링이 되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열을 먼저 삽입을 하고요. 삽입을 해서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필터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 조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성명을 여기 갖다 붙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는을 하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바꿨을 경우에 이렇게 엔터를 해줍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생산관리팀을 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고급 필터의 조건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매크로로 고급 필터와 매크로를 같이 사용해서 자동 업데이트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요. 매크로 기록을 갑니다. 고급 필터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혹시 매크로가 겹칠지 모르니까 자,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급 필터가 시작이 됐죠. 고급 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관련이 없는 셀, 빈 셀을 클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는 셀을 이렇게 클릭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고급을 선택을 합니다. 목록 범위는요, 사원명부 대괄호를 하고요, 샵 하고요, 모두 이렇게 하고요, 대괄호를 닫아 줍니다. 여기 사원명부 시트 안에 표 이름이 사원명부 표입니다. 표로 전환된 거. 여기서 조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 이렇게 잡아줍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됐어요. 지금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이렇게 껐어요. 지금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엽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열면요. 여기서 창에서 모듈이 이렇게 새로 생겨났죠. 모듈 1에 보면은 고급 필터 3이 이렇게 실행되어 있습니다. 서브와 엔드 서브 사이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했죠. 자,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C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서 시트에서 필터링이 됐었죠. 여기서 이렇게 워크시트로 바꾸시고요. 다음에 체인지로 바꿉니다. 여기다가 이제 깜빡거리는 부분 있죠. 여기서 워크시트 체인지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워크시트 체인지, 여기 보세요. 워크시트 체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도 깜빡거리고 있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 줍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VBA 창은 닫아버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서 생산관리팀을 영업 1팀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영업 1팀으로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시죠, 지금? 자, 여기서 영업 2팀으로 하면은 다 필터링이 지금 자동으로 되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은요, 이렇게 우클릭해서 숨기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5단계 이름 정의 해보겠습니다. 옵셋 함수로 해야 됩니다. 필터링의 결과값은 크기가 바뀝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옵셋 함수로 필터링의 결과값을 이름 정의해 줘야 됩니다. 뭐 보고서 시트에 가서요. 저는 고급 필터로 이렇게 필터링된 데이터를 옵셋 함수로 이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세요. 여기서 영업 2팀에서 뭐 총무팀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이렇게 4명으로 바뀌죠. 한마디로 이 부분을 이름 정의를 할 건데 바뀐단 말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클릭을 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셋 함수로 들어가 있는 만큼 범위를 잡아주기 위해서 옵셋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수식에 가서요. 여기서 이름 관리자에 갑니다. 제가 연습한다고 좀 많이 늘었네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서별 성명 리스트 5 하겠습니다. 혹시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연습하다가 참조 대상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요. 좀 크게 키우겠습니다. 넣으라고요. 옵셋 괄호 열고요. 첫 번째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쉼표 count count A 괄호를 열어주고요. 이렇게 열을 찍어줍니다. 여기에서 카운트를 해버리면요. 여기 목록 부분의 개수보다 하나가 더 이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줍니다. 쉼표하고 1 괄호를 닫아주고요. 엔터를 해줍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설명 리스트 5가 됐죠. 이제 6단계 유효성 검사. 이름 정의 부서별 성명 리스트로 유효성 검사를 하라 이 말이죠. 자, 여기에다가 이 부분, 이 성명 리스트를 유효성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바꾸고요.
자, 원본에다가 여기서 F3 키를 누르면요. 아, 제가 연습한 거 막 이렇게 있네요, 또. 자, 부서별 성명 리스트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을 눌렀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는 보세요. 영업 1팀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지금? 자, 여기서 개발팀 하면은 개발팀 이렇게 되고요. 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자, 여기서 개발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바뀌죠. 이거는 지금 오늘 꼭 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보고서 시트가 지금 여기에 성명을 가리키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자, 여기서 얘를 찍어주고요. 여기 얘를 J7을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C, 자, 복사를 하고요. ESC 한번 눌러주고요. 여기 가서도 컨트롤 V 엔터. 여기 가서도요. 컨트롤 V 엔터. 자, 여기 가서도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자, 이 부분도 보세요. 따라서 잘 바뀌는 게 보이십니까 지금? 자, 여기서 자, 잘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원명부에 가서 부서 부분을 이렇게 전체를 복사를 해서 필터링 시트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여기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통해서 이렇게 팀이 하나씩만 부서가 하나씩만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이 부분을 이름 정의해서 유효성 검사 목록으로 만들었죠. 어디에? 여기에 유효성 검사 목록을 만들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했습니까? 조건으로 해서요. 필터링의 결과값을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또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기에 유효성 검사로 만들었습니다. 즉 여기서 보세요. 원본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필터링의 결과값을 다시 또 유효성 검사 목록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 두 번째 유효성 검사 목록을 완성을 한 겁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